확률은 그거는 그 두 개가 비슷한 거고 이해범위 밖에 있다면은 그게 95% 신뢰 확률로 이거는 두 개가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대소의 법칙이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의 경우에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그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총 득표율이 57.6%인가 9%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6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지배율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39.5라는 값이 나옵니다. 지배율과 39.5라는 확률은 지구 탄생,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가 탄생하고 바로 오늘까지 매일매일 로또 1등을 할 확률이 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일어날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일 태양이 갑자기 확장해서 폭발하는 그 확률이 이 확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배율 값이 한 40 가까이 되는 값이 혹은 40보다 넘는 값이 전국에 전라도 지역을 빼고 사이로 정권권은 전라도는 이상하게 대소의 법칙에 거의 유사한 값이 나와요. 사전선거가 당일 투표가 그것도 이상하죠. 전라도만 그렇게 나오고 다른 지역은 다 대소의 법칙을 어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지배율가 다른 지역이 거의 다 40에서 50 사이, 39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로구 한 곳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확률이 동시다발적으로 단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두 개 그룹을 보시면은 가장 사전 투표를 많이 한 지역은 전라남도군요. 60% 정도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하셨고 당일 투표는 39.9%. 그런 반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가 40% 정도를 하시고 당일 투표를 60% 하셨어요. 지역적으로도 구성이 전혀 달라요. 연령적으로도 구성이 전혀 다르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통계를 잘 모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사전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예를 들면 호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호남을 우리가 비교를 하죠. 어떻게 보면 호남만 비교를 해요. 그게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당일을 많이 하든 사전을 많이 하든 관계없고 어떠냐면 같은 내가 예를 들면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당일에 찍는 그 비율이 작게 가더라도 그 비율이 얼마냐, 관내에서 잡는 비율 같은 후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특정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전 투표를 한 분들과 당일 투표를 한 분들 사이에서 정당 지지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같다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시면은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데이터 가지고 증명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다, 그냥 되게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증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하는 식의 어떤 증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독립적이지 않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독립적이어야 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하고 당일 투표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뭐 그때 일정이나 아니면은 뭐 선거를 놀러가고 싶거나 이러면은 그때 우연한 어떤 생각이나 사건에 따라서 사전 당일을 선택하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뭐 사전을 해야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일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경향이 실제 데이터상에서 크게 없다, 선거 케이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경향이 21하고 22에서 아주 극명하게 생겼는데 사전선거에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거를 이 데이터를 모르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공계열 전공을 하고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관위는 드디어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나옵니다.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 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대수의 법칙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수의 법칙이 아예 틀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작위성이 100%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자체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작위성이 외부에 의해서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 이게 당일 득표율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당일 득표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지, 3,551개 선거동에서 99%가 민주당 후보가 다 10%, 거의 10% 넘고 국민당 후보는 다 10% 난다. 그 자료 대국이 설명이 안 돼요. 그 선관위에 그 대법원의 그 판사도 높고 낮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이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은 거지. 3,551개, 그럼 25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245개 요번에 출발했어요. 254개에서 당일 득표율이 관내 득표율보다 10% 이상 다 낮다. 말하자면 관내 득표율이 10% 이상 다 높다. 국힘당은 10% 이상 다 낮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래, 이게 기이한 현상을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그게 한성화에 보면 수식으로 딱 나옵니다. 이날의 공대학장을 역임한 허병기 교수는 선거에서 조작한 표의 수를 계산해내는 공식을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만들었습니다. 허 교수의 공식은 조작된 득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N은 실제 사전선거 관내 총 투표자 수입니다. 알파 N은 조작 득표수입니다. N바는 선관위가 발표한 부풀려진 사전선거 관내 총 투표자 수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거쳐서 허 교수는 조작된 득표수를 계산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사용한 수치는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성동구 소공동에서 민주당이 조작한 관내 투표수는 108표, 선관위가 발표한 부풀려진 투표자 수는 509표인데 여기서 조작된 수를 빼 실제 사전 관내 투표수는 401표입니다. 저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이 대수의 법칙에 대해 선관위와 일부 학자들이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현상이 의아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저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조선일보가 2020년 5월 4일자에 실은 최고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우리나라 통계학계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관계없이 오로지 평생을 통계학을 위해 헌신하신 존경받는 석학입니다. 이런 분이 21대 선거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계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서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몹시 예민한 사안입니다. 통계학자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님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보입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통계 이론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가 실제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입니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가 높았습니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먹구름은 민심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였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입니다.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 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가령 대구는 사전투표 비율이 가장 낮고 당일 투표에서 높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사전투표에는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50대가 21.9%였습니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의 전반적인 표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경찰 보고 경찰 보고 평균 10.7% 높았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보다 11.1% 많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4, 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 이상 크게 날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비약이 아닐까요?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개표 전 과정이 CCTV에 찍혀있고 전자개표기는 외부통신망과 단절된 컴퓨터입니다. 개표장에서는 개표 사무원, 각 당 참관인들이 2중 3중으로 검표를 하고 집계된 표수는 중앙선관위의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됩니다.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장을 이해하면 전자개표기나 서버에 칩을 신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거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개인정보를 기록했다는 등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통계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빙 선거구 세 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현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저는 박 교수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 교수는 21대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인터뷰 내용에 수정을 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박 교수는 네, 2020년 인터뷰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통계학계의 최고 고도인 박성현 교수는 21대 선거 결과를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불가능한 선거 결과가 22대 총선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서 해야 돼요. 신이 이번에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미리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 혼자
헌재한테 가서 해야 되잖아. 국민의힘의 참패가 단순히 선거 전략의 잘못일까요? 국민의힘 후보 중 50명은 당일 선거에서 이기고도 최종적으로 패했습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가 정말 선거에서 진 것일까요? 전국에 걸쳐 사전 선거에서 민주당은 10% 이상 얻고 국민의힘은 10%를 잃었습니다. 만일 조작이 없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